이번에는 5장 CSS 선택자 다루기를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CSS의 기본 문법을 배울 때 기본 문법은 선택자와 선언부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배웠는데요. 그 중에서 이 5장은 선택자 영역에 다양한 선택자를 지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택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원하는 HTML 요소를 선택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잘 학습해 두면 앞으로 CSS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하나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선언부는 컬러 레드 속성의 값을 적용을 할 건데요. 이 속성은 우리가 아직 정식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단순하게 텍스트의 색상을 빨간 색깔로 적용해 주기 위한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언부는 이거 하나로 통일을 하고 이제 선택자 영역에 선택자를 하나씩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전체 선택자가 있습니다. 전체 선택자는 아스테리스크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별표 모양을 이용해서 선택자를 지정하는 방법인데요. 해당 별표를 이용해서 선택자를 지정하게 되면 전체 선택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든 HTML 태그가 한 번에 전부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DT 태그로 작성된 요소든 DD 태그로 작성된 요소든 아니면 H1 태그로 작성된 요소든 P 태그로 작성된 요소든 모두 개의치 않고 한 번에 전체 선택자로 선택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태그 선택자가 있는데요. 태그 선택자는 HTML의 태그 이름으로 선택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H1 태그를 선택하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H1이라고 적으면 되고요. DT라는 태그를 선택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DT라는 태그 이름만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ID 선택자가 있는데요. ID라는 건 HTML 글로벌 속성으로 모든 HTML 태그들이 ID라는 속성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속성으로 지정된 값을 이용해서 선택자를 지정하는 방법을 ID 선택자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ID 속성의 값을 H1으로 지정을 했다 라고 한다면 ID를 의미하는 샵기호를 붙이고 그 속성 값을 이렇게 적어주시게 되면 ID 속성의 값이 H1인 HTML 요소로 선택해라 라는 의미로 해당 H1 태그가 선택되어져서 CSS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점은요. 하나의 HTML 확장자 파일 안에서는 ID 속성의 값이 유니크해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유니크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유니크하지 않아도 ID 속성의 값이 H1을 가지고 있다면 전부 다 빨간 색깔 텍스트로 변경이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CSS가 적용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자바스크립트 단에서는 무조건 ID 속성의 값이 유니크해야지만 올바른 동작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H1 태그뿐만 아니라 ID 속성의 값이 이렇게 똑같은 게 두 개 있는 건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걸 미리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클래스 선택자가 있는데요. 클래스 선택자는 클래스 속성의 값으로 선택자를 지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 속성의 값이 red인 HTML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클래스를 의미하는 점과 그 속성 값을 의미하는 red를 적게 되면 red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HTML 요소를 선택자로 지정하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저장해 보시면 정확하게 H1 태그에만 텍스트 색깔이 빨간 색깔로 적용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클래스 속성에서 특이할 점은 뭐가 있냐면 ID 속성의 값과는 다르게 이렇게 중복해서 와도 상관없습니다. ID 속성의 값은 무조건 유니크하도록 권장되고 있지만 클래스 속성의 값은 이렇게 똑같은 값이 여러 개 오도록 만들어진 속성이에요. 그래서 CSS에서는 클래스 속성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값이 두 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오류는 아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클래스 속성은 또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두 개를 지정해서 각각 이 두 개에 해당하는 선택자를 지정하여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레드랑 블루라는 게 적용이 되어져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파란 색깔이 적용되긴 했지만 결국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클래스 속성 안에 여러 개의 속성값이 공백으로 구분되어져 있다면 각각의 독립적으로 이렇게 선택자를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속성 선택자라는 게 있는데 이 속성 선택자가 사실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기본 속성 선택자와 문자열 속성 선택자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자열 속성 선택자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속성 선택자 중에서도 문자열 속성 선택자는 잠깐 언급만 했고 기본 속성 선택자만 제대로 제가 이제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열 속성 선택자 중 이제 복잡한 것들은 우리가 실무에서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몰라도 돼요. 저런 게 있었구나 정도만 떠올릴 수 있으면 나중에라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기본 손석 선택자에 대해서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속성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사용한 것처럼 이런 랭, 캐릭터셋, HTTP 커브, 컨텐트, 네임, 클래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속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속성을 이용해서 선택자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대괄호를 열었다 닫았다가 이 안에다가 속성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클래스 속성도 클래스 선택자라는 별도의 방법이 있지만 어차피 이 클래스나 아이디나 전부 속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대괄호 안에 선택하고 싶은 속성을 적어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적용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 속성의 값이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두 개에 전부 스타일이 적용되어져서 보여지게 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기본 속성 선택자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사용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이렇게 값이 일치할 때 예를 들어서 클래스 속성의 값이 red인 것만 이렇게 지정을 해라처럼 해당 속성을 특정하여 이렇게 정확하게 선택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A 태그와 같은 것들을 할 때도 href 속성은 이제 HTML에서 제공해주는 속성이니까 얘를 선택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 그것도 아니면 이렇게 href 속성의 값을 완전히 적어서 내가 원하는 HTML 요소를 선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 속성 선택자 말고 문자열 속성 선택자라는 게 있는데 책에 보시면 제가 문자열 속성 선택자를 더 공부할 수 있는 페이지 링크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이 두 가지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대괄호 안에 속성만 쓰거나 아니면 대괄호 안에 속성이라는 값을 쓰거나 이렇게 쓰게 되면 아무래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런 식의 문자열 속성 선택자들도 되게 많은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까지는 전부 다 배울 필요는 없어서 책에서만 간단히 언급했으니까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책에 나와 있는 이 링크로 들어와서 해당 내용, 예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서 각각의 선택자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선택자 방법들을 조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요. 우선 그중 첫 번째로 그룹 선택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룹 선택자는 여러 개의 선택자를 그룹 지어서 동일한 선언부를 지정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택자 방법인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있는 코드를 이렇게 h1 태그를 선택자로 지정을 하고 p 태그를 선택자로 지정을 한 코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선언부에 작성된 속성은 똑같거든요. 이렇게 똑같은데 내가 굳이 이렇게 나눠서 쓰게 되면 혹시라도 H1과 P의 색깔이 파란 색깔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두 번 수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실제 우리는 예제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한 거기 때문에 두 개로 예시를 들지만 실무에서는 몇십, 몇백 개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선언부가 똑같은 부분은 그룹 지어서 한 번의 선택자로 지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등장한 게 그룹 선택자 방법인 건데요. 그룹 선택자 방법은 선택자와 선택자 사이에 이렇게 콤마를 지어줌으로써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H1 태그도 선택을 하고 P 태그도 선택을 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적용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자를 조합하는 방법으로는 자식 선택자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자식 선택자는 선택자의 범위를 자식으로 한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예제 코드를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얘를 이렇게 div 태그로 이렇게 그룹화를 하고 h1 태그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1 태그를 div 태그 밖에도 이렇게 나누도록 할게요. 클래스 속성의 값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조합하는 걸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예제 코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HTML 요소는 H1 요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H1 요소를 이렇게 선택자로 지정을 해서 스타일을 적용되게 했어도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건 div 태그 안에 있는 h1 태그다 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HTML 코드를 건드리지 않고 div 태그 안에 있는 h1 태그만 선택하게 하는 방법은 자식 선택자인데, 자식 선택자는 선택자와 선택자 사이에 이렇게 꺽쇠 기호로 구분자를 나타내서 표현해 줍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h1이라고 하게 되면 모든 h1 태그의 텍스트 색깔이 바뀌지만, 만약에 자식 선택자를 이용해서 div 이런 식으로 div 태그 자식에 있는 h1만 선택해라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선택자가 지정되어져서 적용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선택자라는 게 있는데요. 하위 선택자 방법은 이제 어떤 기준이 되는 하위에 있는 HTML 요소만 대상으로 삼는 선택자 방법인데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선택자와 선택자 사이에 공백을 한 칸 띄워줘서 나타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div 태그에 클래스 속성의 값을 박스라고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기에 이렇게 h1 태그를 하나 더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선택자를 이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박스라는 클래스 밑에 있는 h1 요소를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해당 요소는 자식 선택자잖아요.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첫 번째 h1 태그만 적용이 되는데, 내가 의도한 건 이 박스라는 클래스 밑에 있으면 모든 h1 태그가 선택이 되게 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하위 선택자라는 거죠. 자, 하위 선택자는 이렇게 공백으로 구분한다고 했고요.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무슨 의미냐면, 박스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div 태그의 하위 요소에 이렇게 h1 태그를 선택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예제 코드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저장해 보면 빨간색으로 변경되는 것을 보아 하위 선택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선택자로는 또 뭐가 있냐면 인접형제 선택자라는 게 있는데요. 인접형제 선택자가 뭔지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코드를 좀 수정을 하고요. 이렇게 수정을 한 다음에 이제 인접형제 선택자를 한번 먼저 배워볼 건데요. 인접형제 선택자는 플러스 기호로 나타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무슨 의미냐면 H2 요소와 형제관계에 있는 H3 요소를 선택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때 형제관계에 있는 요소는 무조건 이 앞에 기준이 되는 요소의 뒷부분에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예제 코드를 보시면 H2 요소가 먼저 나오고 플러스 기호 다음에 오는 선택자는 얘 다음에 오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접형제 선택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인접형제 선택자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H2라는 요소 다음에 H3 요소가 이렇게 여러 개 있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하나의 인접 형제만 선택을 해서 텍스트의 색깔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것과 더불어서 일반 형제 선택자라는 것도 있는데요. 인접 형제 선택자는 이렇게 바로 인접해 있는 HTML 요소만 대상으로 삼지만 이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일반 형제 선택자가 있습니다. 일반 형제 선택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결 표시를 이용해서 선택자와 선택자 사이를 구분을 하는데요.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H2 요소 다음에 오는 H3는 모두 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일반 형제 선택자예요. 물결 표시를 기호로 사용을 하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가상 요소 선택자 사용하는 것과 가상 클래스 선택자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우선 가상 요소 선택자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제가 일부러 몇 개 정리하지 않은 거예요. 가장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만 따로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5.3부터는 가상요소 선택자를 배울 때 하나씩 배우게 될 텐데 우선 가상요소 선택자가 굉장히 많지만 책에서 언급한 거는 before와 after밖에 없어요. 콜론을 2개 붙이고 before를 쓰거나 아니면 콜론을 2개 붙이고 after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식으로 가상요소 선택자는 가상요소만 단독으로 사용하진 않고요. 보통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A 태그에 href 속성의 값이 샵인 게 있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A라는 HTML 선택자를 지정을 할 때 그 뒤에 A라는 선택자의 컨텐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선택이 되어져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링크라는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에 애프터라는 가상 요소 선택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값을 지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efore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컨텐츠의 앞부분을 가상으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링크라는 텍스트 앞쪽에 먼저 컨텐츠 속성에 의해서 내용이 추가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컨텐츠 속성은 HTML 요소에 어떤 컨텐츠를 추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속성인데 애프터와 before라는 가상 요소 선택자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속성입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가상 클래스 선택자라는 것도 있어요. 선택자의 종류가 지금까지 배운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 추가적으로 가상 클래스 선택자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 가상 클래스 선택자는 요소의 상태를 이용해서 선택자를 지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상태라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런 A 태그와 같은 링크 요소가 있습니다. 이 A 태그 같은 경우는 한 번이라도 방문하지 않은 건 파란색, 한 번이라도 방문한 건 약간 보라색 계열로 색깔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가상 클래스 선택자를 사용하면 좀 디테일하게 제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링크 가상 클래스 선택자에는 링크와 비지트가 있어요. 이런 링크는 보시는 것처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링크들, 지금 현재 웹브라우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택자로 지정이 되어져서 스타일이 적용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visited는 한 번이라도 방문한 거를 의미하는데 아직 여기서는 방문한 게 없기 때문에 해당 선택자 방법으로 선택되는 HTML 요소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한번 눌러서 방문 처리를 해보면 그 뒤로는 무조건 이렇게 visited 선택자에 의해서 선택이 되기 때문에 항상 빨간 색깔로 보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링크와 visited는 이런 식으로 링크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선택하는 선택자 방법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상 클래스 선택자 중에서도 좀 자주 사용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호버입니다. 호버. 이 호버라는 건 특정 요소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선택자로 지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액티브라는 것도 있어요. 액티브라는 건 내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액티브 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 가상 클래스 선택자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지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입력요소 가상 클래스 선택자라는 게 있는데, 이 입력요소 가상 클래스 선택자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보면 입력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풋 태그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풋 태그를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 지금 현재 인풋 요소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런 식으로 검은 색깔 텍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포커스다 라고 한다면 컬러를 레드로 적용해라 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입력 요소에 포커스가 가 있는 동안 인풋 포커스라는 가상 클래스 선택자에 선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입 속성인 값이 체크박스이면 이렇게 체크박스 요소가 나오는데, 이때 얘가 만약에 체크가 되어져 있다 라고 한다면 라벨 태그로 성별 이렇게 적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냐면 인풋 태그에 체크드가 되어져 있으면 그 다음에 오는 현재 관계에 있는 요소 중 라벨을 이렇게 빨간 색깔로 적용해라처럼 이런 식의 선택자 사용 방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disabled가 enabled 있는데 다 비슷한 원리니까 한번 실제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disabled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HTML 속성이고, enabled도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HTML 요소의 속성이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입력 요소의 가상 클래스 선택자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방법이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냐면 구조적 가상 클래스 선택자라는 게 있어요. 구조적 가상 클래스 선택자는 진짜 그 선택자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영상에서 하나하나씩 다 언급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조적 가상 클래스 선택자를 한 번씩 사용해보고 그 사용해보는 걸 눈으로 직접 보는 게 더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다루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책을 보고 이 선택자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모든 선택자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조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내가 input이라는 이 요소를 선택할 때는 이렇게만 해도 되고, 아니면 속성 선택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CH20K 박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또는 이렇게 태그 선택자와 속성 선택자를 한 번에 붙여서 사용해도 되고요.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인풋 요소 중에 타입 속성인 값이 체크박스인 요소를 선택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도 되고, 아니면 내가 여기에 클래스 인풋이라고 줬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인풋 태그이면서 클래스 속성인 값이 인풋인 요소처럼 이런 식으로 선택자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다 떠나서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자를 조합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자의 다른 방법들이 익숙해졌을 때 이제 하나하나 책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도 적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스스로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면서 익숙해지시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선택자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면 꼭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한번 사용해 보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